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2017년 현재 약 500만 명에 이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 비혼족들,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유학 보낸 중년의 기러기 아빠들, 홀로 지내는 노인들까지 전 세대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도 혼자 살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싱글이라면서 자유를 아주 만끽하는 친구죠. 얼마 전에 그 친구와 만나서 저녁밥을 먹다가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혼자 사는 친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조용히 해. 저쪽 방에 누가 자고 있거든. 아니, 주인도 없는 집에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자고 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체 누구냐고 물었더니 친구의 말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누군지는 나도 잘 몰라. 아직 얼굴도 못 봤거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다니요? 도대체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Waste time with the masterpiece, to waste time with the masterpiece. You should be rolling me, you should be rolling me. You're a real life fantasy, you're a real life fantasy. But you're moving so carefully, let's start living dangerously. Talk to me, baby. I'm going up the stairs, sweet, sweet baby. Let's lose our minds and go fucking crazy. Keep on hoping, cake by the ocean. Walk for me, baby. 생활고 때문에 탄생한 기가 막힌 사업 아이디어. 브라이언과 존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전혀 새로운 숙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거나 쓰지 않는 빈 방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를 제작한 거죠. 쓰지 않고 남는 재화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쓰는 대표적인 공유 경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2초마다 한 건씩 객실 예약이 이루어질 정도로 세계인이 애용하는 숙박 공유 사이트가 됐어요. 제 친구도 바로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기 집의 빈 방을 다른 사람에게 잠시 대여해 줬던 겁니다. 이처럼 공유 경제는 사용하지 않는 재화를 가진 사람과 그런 재화가 필요한 사람을 단순히 연결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는데요. 숙박뿐 아니라 자동차, 옷, 책 등 우리가 사서 쓸 수 있는 모든 물건이 공유 경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를 지원하는 기관인 코트라에서는 이 공유 경제 시장이 앞으로 10년 동안 2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타임즈는 세상을 바꿀 10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공유 경제를 꼽기도 했죠. 자, 그런데 도대체 이 공유 경제는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공유 경제가 주목받는 첫 번째 이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비싼 물건을 꼭 구매할 필요는 없지. 빌려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야. 공유 경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하나의 물건을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물건을 구입할 가치가 있었죠.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나 혼자 사는데 5인승 자가용은 낭비야. 방도 2개 이상은 필요 없으니까 차도 집도 나눠 쓰면 좋겠다. 공유경제는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어차피 안 쓰고 놀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돈까지 번다?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하지만 이런 공유 경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네요. 한 가지 물건을 함께 공유하다 보니 쉽게 훼손되고 도난당하기가 쉽죠. 게다가 자신에게 남는 공간과 물건을 나눠 쓴다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아예 대여를 목적으로 집을 짓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공유경제의 탈을 쓴 대여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유경제가 발달하면 물건을 구매해서 쓰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 저하로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 할 수 있는 재화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유경제,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지만 그만큼 개선할 점도 아직 많은 것 같네요. 오늘은 아껴 쓰고 나눠 쓰는 경제활동 공유경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존의 소비경제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적절하게 활용하고 예측되는 문제를 대비해서 제도를 마련한다면 공유경제, 정말 획기적인 경제활동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